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잘 들리시죠? 우리 지난번에 오프 모임하고 3주 만에 모였습니다. 2023년 7월 8일 첫 번째 주 시작해봅니다. 항상 그렇듯 이 영상이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유도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이 공부하시고 책임하에 결정하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을 단순화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안전성이 존재합니다. 7월 8일 첫 번째 주제는 쏠림입니다. 쏠림은 지금 우리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상반기는 굉장히 특정 섹터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잘 안 오르고 몇 개가 많이 오른 장. 그게 지금 미국에서 보면 1960년대 말에 그 니프티 50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주 멋진 50개 종목. 그것만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때 IBM, 필립모리스, 코카콜라, G, 존슨앤존스, 맥도날드 이런 애들만 올랐고 나머지는 안 올랐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이 오르면서 지수는 좋았는데 투자자 상당수는 외면당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도 약간은 그거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상반기 결산 한번 해보고요. 또 우리 하반기 잘해봐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했던 얘기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상반기에는 좀 상저 그리고 하반기에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코스닥이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반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아주 좋았고요. 코스피는 그것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견조하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올랐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숫자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올해 1월 달에 8%나 오르고 그래서 총 6월까지 14.7, 27.8 코스닥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니까요. 이게 보시면 1월 달에 굉장히 강했고 또 이쪽도 강했고 여기 4월만 정체, 5월에 약간 상승, 6월달에 좀 정체 요 형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였다. 하전지 하중인지 하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달랐다 그런 거죠. 2차전지 ETF입니다. 코덱스가 붙어있으면 삼성증권에서 만든 2차전지 ETF고요. 2차전지는 아시다시피 ETF 자체가 벌써 50%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상반기의 지수의 견인은 상당히 많이 2차전지가 했고 그 다음번에 반도체도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상승은 반도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2차전지, 지금은 반도체가 좀 이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종목도 좀 있는데요. 은행입니다. 은행은 초기에 주주 제한부터 해서 이때 좀 올랐는데 그 다음번에 주주 제한 말고 이제 정부가 은행에 개입하면서 쭉 빠졌죠. 바이오도 개별주 몇 개는 많이 올랐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올랐고요. 자동차는 견조했습니다. 쭉 올랐고요. 자동차 갖고 있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가 최고로 좋았고 반도체도 괜찮았고 자동차도 좋았고
반면에 게임은 안 좋았습니다. 게임은 이렇게 오히려 마이너스, ETF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됐고요. 개별주는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은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아주 이게 막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주 조금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배당 성장 ETF 제자리입니다. 지수가 20-30% 오르는 동안 제자리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이렇게 심했습니다. 보험도 우리가 IFRS 17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리입니다. 에너지 화학이요, 조금, 아주 바닥에서 보면 한 20% 올랐을까요? 네, 올랐습니다. 운송 보시면 제자리입니다. 약간 하락? 제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로봇 많이 올랐죠. 네, 로봇도 지금 거의 한 40% 올랐으니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기계장비 어느 정도 올랐고요. 네, 여기서 또 보시면 철강하고 헬스케어 거의 제자리, 철강 약간 올랐나요? 거의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적인 걸 보면 상반기가 벌써 거의 10배 비슷하게 오른 루닛 AI로 벌써 시총이 2조 2천이죠. 제가 요때 검토했다가 안 샀는데 정확하게 바보가 됐죠. 10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0배짜리 놓치죠. 제가 또 안 산, 여기 보여드리는 종목은 제가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여기까지 올랐다가 한 5배 넘게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 여기서 올라갔으니까요, 한 6배? 올해만 그 정도 올랐겠네요. 작년으로 대비하면 1년 동안 15배? 이렇게 올랐고요. 저한테 이렇게 누군가 문자를 보내셨던 요 지점인데,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 드렸죠. 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겠습니까? 이 방향성을 알면 제가 다 샀죠. 몰라서 한 주도 못 샀고 수익 못 냈습니다. 하수 중에 참 대단한 하수죠. 저런 거 보면 저렇게 보석 같은 전 국민이 사는데 안 사고, 네, 투자 잘 못합니다. 한미반도체 올해 2배 반? 예, 이렇게 올라서 지금 시총이 약 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HBM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주를 저는 못 샀죠. 네, 아마 앞으로도 못 살 겁니다. 여태까지 별로 그해 히트를 사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안 다칠 만한 그런 거 위주로 사고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모든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사긴 어렵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종목이 선택해서 기다리거나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사야 한다. 그리고 저는 실적은 하방을 막아주는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은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지금 장은 마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올해 수익이 안 난 투자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투자자, 이렇게 양분돼 있는 거죠. 이런 장에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올해 그래도 저는 이제 반도체가 조금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런 게 없는 주식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거고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페이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른다고 모르는 거를 따라 사지 말고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아는 것을 넓혀야 됩니다. 모르는 거 샀다가는 언제 사야 되는지, 얼마나 사야 되는지, 물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집중하고 차라리 내 순번을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럴 때 공부를 좀 해서 아는 거를 넓히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은 왜 그걸 샀는지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왜 저런 거를 좋아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엔터 주식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엔터 주식은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엔터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저도 안 갖고 있습니다.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아주 특성 세터가 쏠림 현상이 아주 강했다. 그리고 정말 10배짜리, 뭐 6배짜리 이런 것들이 많았다. 반면에 많은 투자자들이 샀던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고 배당주 이런 거 다 무시되는 시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반기 나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러니까 쏠림 현상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로직들이 충분히 내가 이해되고 확실하다면 사도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사서 비중을 늘려가시기를 꼭 권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꼭 수익을 좀 내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